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함수 들어갑니다. 함수 들어가면서 수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수식은 커말 좀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은으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은으로 시작한다. 은 다음에다가 우리가 수식이나 뭐 연산, 함수 같은 걸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식에는 산술연산자, 비교연산자, 텍스트 연산자, 참조 연산자 같은 수식 기호들이나 참고사항들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사칙 연산이란 건 뭐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 주실 게 있어요. 산술 연산자도 마찬가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말고도 거듭 제곱이라는 것도 있고요. 백분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라는 거는 아시죠? 크다. 얘는 크다죠. 크거나 같다. 얘를 크거나 같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얘는 작다. 얘는 작거나 같다. 얘를 뭐라 불러요? 이하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면 이 크다는 뭐라 부를까요? 우리가 크다는 초과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작다는 그죠? 미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문구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읽는데 400 이상이면 그러면 크거나 같다 400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죠. 숫자는 오른쪽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00 초과 그럼 어떻게 돼요? 크다 400 400 이상 크거나 같다 400 뭐 300 미만 그럼 작다 300 300 이하 그럼 작거나 같다 300 이런 식으로 숫자는 비교현상기 오른쪽에 써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수식할 때 문자열을 쓰게 되면 큰 따옴표로 엮어준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식을 입력했는데 내가 어떤 수식을 입력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은 컨트롤 물결 무늬를 누르면 내가 지금 입력한 수식을 셀에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자주 쓰지는 않지만 요 기호도 있습니다. 양쪽으로 부동어가 되어 있는 건 이거는 아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비교현산자는. 비교현산자라는 거는 어떤 값을 갖다가 논리값을 만들어주고 그 값을 충족하면 true라는 거를, 충족하지 못하면 false를 반환하는 값입니다. 엑셀에서 true는 1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false는 0을 반환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텍스트 연산자라는 건 뭐냐면 M% 연산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기다가 제가 커말 2급이라고 쳤습니다. 자, 저는 이 두 개를 합치고 싶어요. 그러면 이 B8셀과 Shift 7이라는 걸 눌러주면 이 M% 연산자가 붙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시켜 준 거죠. 지금 B8과 C8을 갖다가 연결시켜 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커말 2급으로 들어가는데 이 안에 들어간 M% 연산자를 우리가 텍스트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참조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렉스미디어 실기 파일 중에서 파트 1, 2, 3 중에서 파트 2에 해당되는 실제 연습 문제의 모의고사를 갖다가 한번 답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얘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렉스미디어 교재 사신 분들은 지금 강의 자체가 제가 커말 2급 강의를 우리 오프라인 학원에서 렉스미디어 실기 교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 기본 작업 2번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만큼을 삭제한 상태에서 필기만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연습을 할 때 제가 합계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합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합계는 sum이라는 함수를 쓰거든요.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잘 보세요. sum을 다 칠 필요가 없어요. su까지 치면은 밑에 함수가 해당되는 게 뜨죠. 그럼 방향키를 움직여서 해당되는 함수에 가서 탭키를 눌러주시면 자동적으로 괄호를 열어줍니다. 여기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괄호를 열어준다는 건 이제 인수가 시작돼 라는 겁니다. 인수가 시작된다 그런 뜻이 있고요. 자, 범위를 제가 연속된 범위를 주니까 이렇게 범위와 시작 범위와 종료 범위 사이를 콜론으로
구분해놨죠. 이렇게 되면 E5부터 E16까지 연속된 범위 합계를 구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합계를 구해주는데, 예를 들면 제가 떨어져서 뭐 최다해와 이동성만 합계를 구하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떨어진 셀을 찍어주시면 돼요. 떨어진 셀. 떨어진 셀을 찍어주면 이렇게 한번 그냥 찍으면 안 돼요. 떨어진 셀을 찍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석 걸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떨어진 셀을 찍을 때는 우리는 클릭만 하면 자동적으로 뭐가 형성이 돼요? 이게 그죠? 쉼표로 구분이 된다. 그러면 지금은 최다회의 3과목과 이동석의 3과목의 합을 나타내 주는 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 게 참조연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조연산자 콜론은 연속된 범위를 지정할 때 쉼표는 떨어진 셀을 갖다 지정해 줄 때, 연속되지 않은 비연속된 셀을 지정해 줄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공백입니다. 공백이라는 건 뭐냐면, 즉 제가 이렇게 할 때도 있죠. sum 범위를 요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즉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옛날에 수학 배울 때 교집합이라고 생각나세요? 지금 얘를 갖다 동그라미라고 생각하면 돼. 이 위의 범위와 밑에 범위에 교집합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C7부터 E7까지, C8부터 E8까지가 교집합이 있냐고. 그 교집합이 있으면 그 교집합에 뭘 구해라? 그렇죠. 합계를 구해봐라 이 뜻이에요. 그게 여기에 나온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한번 봐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겼구나.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돼요? 교집합이 없잖아. 그러니까 에러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null이라는 오류가 나는데, 이 null이라는 오류는 지금 이 교집합이 없어, 중복되는 범위가 없어, 이런 뜻입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이 오류 메시지도 한번 봐드릴게요. 자,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커마 읽으면은. 자, 그러면 오류 메시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꺼내놨는데, 자, 오류 메시지를 한번 보시면은 필기책 보시면 다 있겠죠. 이 오류 메시지는 시험 문제 정말 자주 나와요. 지난번 강의할 때도 제가 타이핑을 쳤는데 셀이 작으니까 셀에 샵샵샵샵샵 오류가 났었죠. 이건 뭐냐면 데이터 값이 뭐보다 셀 크기보다 커요. 그러다 보니까 셀에 다 표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샵샵샵 오류가 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셀 머리글에 가셔가지고 열머리글에 가셔서 더블 클릭하시면 해당되는 만큼 넓어지겠죠. 그러면서 오류가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div/0이라는 건 뭐냐면 나누는 수가 빈 셀이나 0이 있는 셀을 참조한 경우 잘못 나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num이라는 오류도 있습니다. num, 숫자 오류로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숫자를 표현할 때 name 오류, 함수 이름이나 정의되지 않은 셀 이름을 사용한 경우 name 오류가 나오고요. n/a라는 건 뭐냐면 수식에서 잘못된 값의 연산을 사용했을 경우, 방금 전에 보셨죠? null이라는 오류, 공백을 사용해서 연산기호를 썼는데 참조연산자를 지금 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차점이 없었다는 얘기야. 공백 지점이.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찾기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hlookup, vlookup 이렇게 다른 범위를 참조하는 함수를 쓸 거예요. 그때 내가 잘못해서 범위를 잘못 준 거야. 그럴 때는 이 레퍼런스 오류, 참조 오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밸류 오류는 뭐냐면 수치를 사용해야 되는 장소에 다른 데이터를 쓴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밸류 오류가 나온다. 자, 이 오류 메시지들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이 오류 메시지들은 나중에 뭐가 돼요?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참조를 한번 보실 텐데,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다시 한번 기본 작업 3번으로 와서 2번으로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셀을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제가 여기서 상대 참조를 한번 해볼게요. 상대 참조란 건 뭐냐면 지금 얘부터 요만큼을 더해준 거야. 이게 상대 참조한 겁니다. 지금 상대 참조란 거는 이 주소 안에 달러 표시가 안 들어가요. 달러 표시가 들어갔다는 건 그 해당되는 달러 표시가 들어간 알파벳이라든가 행을 갖다 고정시켰다는 거거든요. 자, 지금은 그래서 채우기 핸들로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채워지죠.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범위도 같이 따라 내려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식을 입력하고 내가 드래그해서 채우기 핸들로 내렸을 때 범위가 같이 내려오게 되는 걸 우리가 상대 참조라고 불러요. 달러 표시가 아무것도 안 붙은 거죠. 자, 그러면 절대 참조 한번 해보겠습니다. sum. 이번에는 뭐냐면 지금 제가 E5 이렇게 해볼까요? 이번에도 이렇게 해줬어요. 자, 그런데 절대 참조는 F4를 한번 누를 때마다 이 참조가 바뀌어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한 번 누르면 절대 참조 F4를 한 번 더 누르면 지금은 5 앞에 붙은 거거든요. 달러 표시가 5라는 건 자 보세요. A, B, C는 열이고요. 1, 2, 3, 4, 5는 행입니다. 즉 행의 앞에 붙은 거예요. 누굴 고정시킨 거야? 행을 고정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혼합 참조 중에서 행 참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알파벳 앞에 붙은 거는 열을 고정시킨 겁니다. 열 참조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는 이렇게 제가 절대 참조를 해봤습니다. 자, 절대 참조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드래그해서 내리면 얘는 변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이 범위는 절대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달러 표시가 뭐냐면 앞쪽으로 박아놨다는 뜻입니다. 여기 네 군데 보이시죠? 네 군데 박아서 안 움직인다는 뜻이야.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이 앞에 붙은 달러 표시가 행과 열을 각각 고정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 열로만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로만 움직이려면 열 참조를 쓰면 되고요. 이렇게 행으로만 움직이려면 행 참조를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거 바꿀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F4를 눌러서 계속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함수가 들어가죠. 함수의 정의는 복잡한 계산을 수식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작업을 갖다 간단히 처리하고 싶을 때 하는 게 함수입니다. 그리고 함수는 등호로 시작이 되고요. 뭐 수식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 2급에서는 등호로 시작된다고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괄호 안에는 상수, 셀 참조, 논리값 등을 사용해서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괄호 안의 인수는 인수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죠. 함수 안에는. 인수와 인수는 콤마로 구분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열을 인수를 이용하거나 비교 연산자로 조건을 입력해서 사용할 때는 즉 다시 한번 비교 연산자나 문자가 함수 안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뭘 씌워준다? 큰 따옴표를 씌워준다. 아예 머릿속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에 따라 인수 없이 괄호로만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인수 없이 괄호로만 사용되는 함수 한번 볼까요? 여기를 갖다가 자 지우고, 자, 인수가 없는 함수 보겠습니다. 인수가 없는 함수는 우리 now 함수가 있죠. now 함수. now라는 함수는 뭐냐면 현재 시간을 나타내주는 함수예요. 자, 연, 월, 일, 시, 분, 초도 원래는 있는데 초는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서도 계속 초는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시간을 나타내주는 함수는 now 함수죠. 그 다음에 today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today 함수도 인수가 없어요. 이 today 함수는 오늘의 날짜를 표현해주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today 함수는 연, 월, 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and 함수가 있어요. rand는 랜덤입니다. 랜덤. 0부터 0.99999까지 숫자를 갖다 무작위로 반환하는 걸 우리가 rand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제가 다른 데 한번 찍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때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다른 데 클릭을 했다가 다른 작업을 할 때마다 계속 이 숫자가 바뀌죠. 랜덤으로 계속 이미 숫자를 갖다가 반환해 주는 함수가 랜덤 함수입니다. 얘 말고도 하나 더 볼까요? pi라는 함수가 있어요. pi는 제가 기억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3.14, 1592, 654 맞나? 한번 볼까요? 맞네요. 3.14, 1592, 654 이렇게 원래 더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까지만 기억하는 이유는 함수에서 이렇게까지밖에 안 나와서 더 기억할 필요가 없어서 딱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4개, 얘네 4개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 4개는 인수가 없는 함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컨트롤 물결무늬 한번 봤었죠. 그러면은 내가 어떤 함수를 썼는지 보여준다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물결무늬를 누르니까 지금 요 셀에 있는 애들은 요걸 쓴 거야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물결무늬를 눌러서 돌아왔고요. 자, 함수를 쓸 때는
여러분들 그 인수라는 게 있는데 인수라는 거는 지금 보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괄호를 열어주면서 이 함수가 시작된다고 해준 거고요. 괄호를 열어주고 나서 그 안에 인수가 들어가고, 인수와 인수는 콤마로 나눠주고, 인수가 마지막에 끝나면 뭘 닫아줘라? 꼭 그죠? 괄호를 닫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괄호를 닫았다는 건 뭐예요? 인수가 끝났다는 거죠. 자, 인수는 255개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함수 같은 경우는 최대 64개까지 중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거의 안 써요. 2급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중첩이나 3중첩 정도가 나옵니다. 1급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이 1급은 더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데, 함수가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2급이 함수 5문제가 나오는데 2급에서는 5문제를 다 우리가 배우는 함수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1급은 5문제가 함수가 나오면 2문제가 우리가 배우는 일반 함수가 나오고, 2문제는 배열 함수가 나오고, 한 문제는 프로시저 함수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1급보다는 2급이 함수를 좀 더 깊게 배우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상대적으로. 자,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이 함수 마법사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 자꾸 쓰시더라고요. 이거 시험 볼 때, 자 보세요. 시험 볼 때 이 함수 마법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함수 마법사를 갖다가 이 썸이라는 걸 가지고 도움말 눌러서 모르면 찾아서 보면 되지 않느냐 막 물어보는데,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에? 방금 전에 보셨죠? 제가 막 엉뚱한 거 띄우고 있는 거. 막 인터넷 창 뜨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이상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도움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실기시험이 40분이야. 그 안에 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갖다가 숙지한 상태에서 바로바로 함수를 적용해서 해주시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럼 날짜 및 시간 함수 볼까요? 오늘은 날짜 및 시간 함수까지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은 날짜 및 시간 함수에 먼저 이열 함수입니다. 이열 함수도 마찬가지 Y자만 치고 저는 탭키를 친 겁니다. 자, 여기 시리얼 넘버라는 건 뭐냐면 날짜가 들어가요. 여기 날짜가. 그래서 요번에 저는 투데이 함수를 한번 투데이 함수로 구해놓은 2024년 3월 18일을 찍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뭘 구한다는 얘기예요? 이 날짜에서 연도만을 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지우고요. 2024년도만 빼온 거야. 자, 그 다음에 months 함수가 있습니다. months 함수는 뭘까요? 그쵸? 여기서 뭐만 빼겠다? 월만 빼겠다는 겁니다. 월만 뺐네요. 자, 그 다음에 day 함수가 있습니다. day 함수는 뭐냐? 여기서 뭐만 빼겠다? 그렇죠. 일만 빼겠다는 겁니다. 일자만 빼겠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어진 함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싶어? 나 같은 경우는 이 함수를 갖다가 연결해서 날짜로 다시 만들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da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date라는 함수는 인수가 3개입니다. 연, 월, 일을 입력해주면 아까 우리 today에서 구했던 날짜처럼 자기가 알아서 뭘로? 날짜 형식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date 함수입니다. 자, 요번에는 우리 시간을 한번 빼볼까요? hour 함수로 빼보겠습니다. 여기서 뭘 빼? 시간만 빼볼게요. hour. 자, 17시. 그 다음에 minute. 분이죠. 여기서 뭐만 빼겠어요? 분만 뺍니다. 분. 자, 그 다음에 second 함수 볼까요? 여기서 뭐만 빼겠다고요? 초만 빼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엔 초가 보이지 않죠? 근데 이렇게 빼면은 초가 보여요. 지금 50초였네. 자, 근데 제가 찍을 때마다 보세요.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초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계속 바뀌니까. 자, 그런데 지금처럼 시, 분, 초를 줬는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 시분초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시분초를 갖다가 시간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타임 함수도 마찬가지 데이터 함수처럼 인수가 3개입니다. 시, 분, 초가 들어가서 시간을 나타내 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타임, 시, 분, 초 눌러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르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간을 갖다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인수로 집어넣어서 시, 분, 초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days 360이라는 게 있고 day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 2021년, 2024년이라 해볼까요? 4년 1월 1일 쳐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2024년부터 2023년 요거 두 개 볼게요. 요거 두 개. 요 두 개의 차이점, 오늘 날짜의 차이점 보겠습니다. 저는 days. 자, days와 days 360이 있다는 얘기죠. days 360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1년에 365일로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1년을 360일로 보겠다는 겁니다. 스타트 날짜, 엔드 날짜 하고 보면 지금 얘는 며칠이 지났을까요? 그쵸. 1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77일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떻게 계산했을 때? 한 달을 360일, 즉 30일로 계산했을 때. 자, 그 다음에 days 함수는 뭐가 될까요? 얘는 거꾸로예요. 인수가 끝나는 날짜, 콤마, 시작 날짜를 찍어주시면 이때는 어떻게 계산해 줄까요? 지금 별 차이가 없네요. 이렇게 계산해 주겠다. 왜? 2월달이 있었으니까. 2023년으로 바꿔볼까요, 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예를 들어서 2023년 10월 31일을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여기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볼까요? 자, 엔드 날짜는 요 날짜, 그 다음에 시작 날짜는 이 날짜. 그러면 303일이 지났고 요것도 한번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날짜 요 날짜, 그리고 끝나는 날짜는 이 날짜입니다. 그러면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3일 차이. 즉 days 360으로 봤을 때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300일이 지났다면 days 함수를 썼을 때는 365일 계산했을 때는 이렇게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날짜를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날짜에는 여기다 하나 날짜 칠게요. 2023년 4년이라고 볼까요? 4년 1월 1일부터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해보고, 자, 여기다가 weekday라고 넣어볼게요. weekday는 뭐냐면 이 1월 1일이 몇 요일이냐 이거죠. 그래서 요일을 갖다 이 weekday는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즉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7일을 갖다가 계속 반복대로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날짜를 갖다가 1900년도 1월 1일부터 카운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 숫자로 인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인수를 눌러주시면은 지금처럼 리턴 타입을 뭘로 할 거냐. 1로 하면은 이 숫자 1이란 건 뭐예요? 숫자 1이 일요일을 뜻하고, 숫자 1로 하면 여기 옵션 2로 하면 뭐가 돼? 1이 월요일을 뜻하고, 3을 뜻하면 뭐 0이 월요일 뜻하고 다양하게 있죠. 이거 해당되는 대로 날짜를 갖다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월요일을 1로, 그러면 일요일이 7이겠죠. 이런 식으로 일주일을 1, 2, 3, 4, 5, 6, 7로 지정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월요일이 주말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옵션 2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쭉 해보니 1월 1일이 월요일이었네요. 자,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위크데이라는 거고요. 워크데이라는 게 있죠. 또 워크데이는 말 그대로 워크데이는 일하는 날을 뜻합니다. 일하는 날인데 인수가 3개예요. 보시면 스타트 날짜, 데이즈라는 건 그 지나간 기간입니다. 즉 며칠이 지나서 날짜가 어떻게 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때 쓰겠죠. 내가 일을 맡겼어. 3일 만에 된대요. 그럼 오늘로부터 3일 동안 작업을 하면 그 일이 완료가 된대. 그러면 첫 번째 인수는 오늘 날짜 찍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는 기간, 3일이 걸리면 3일 기간을 찍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헐리데이는 뭐냐면 휴일이 있으면 쓰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근데 보통은 시험 문제 휴일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부터 자, 좋은 거 나왔네요. 지금 1월 1일부터 하루가 지난 날짜를 갖다 계산했더니 이렇게 45,293이라고 나왔어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나오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엑셀은 1900년도 1월 1일을 숫자 1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주셔야 돼? 간단한 날짜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나오겠다. 그리고 채우기 눌러 저는 채워보겠습니다. 여기도 볼까요? 1월 7일로부터 7일, 일하는 날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7일이 지난 날은 16일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줬다.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게 워크데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한번 쭉 봤는데 지금 여기까지 본 게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날짜 함수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본 거예요. 이 정도가 우리 2급 시험의 날짜에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라 그때 날짜 함수가 나오는 문제들은 한 번씩 풀어드릴게요. 지금은 기본 개념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